이제 어쨌든 8차 당대에서 이제 북이 어떤 구상과 결심, 어떤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는 대체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이런 데 기초에서 보았을 때 이제 대남 관계 문제가 중요한데 네. 결국 이제 대남 문제라고 이번에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를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북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이제 지난번 일부에서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말씀하시라고 오늘 이제 부원장님이 모신 아,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북의 대남 정책을 지금 이번에 소개된 대남 정책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네. 먼저 사실은 당 규약 개정한 거를 같이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 당 규약 얘기요? 예. 실제로 이제 당 규약한 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대단히 중요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요. 특히나 통일 관련돼서 당 규약을 개정한 게 아주 대단히 화면 좀 의미심장한, 부탁드립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규약 내용이 뭡니까? 예, 규약 내용이 한마디로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권력에 의한 정면 돌파전이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요. 그쪽에서 신문에서 보도된,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가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쟁가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번에 저렇게 안 썼는데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가업 부분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이 당 규약의 자자구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예. 아, 이렇게 규약이 들어간 내용인데 이렇게 그전에는 규약이 어땠길래 기존의 규약은 이렇죠. 기존의 규약은 좀 깁니다. 어쨌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일본의 군국주의 책동을 짓부시며 사회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라는 게 이제 이전의 규약이었는데. 오, 이거 많이 다르네요. 예,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이 다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남 관계에서 아까 규약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약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이게 바뀐 그 내용이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능한 한 네. 가능한 한 남쪽의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해서 네. 그래서 외세를 몰아내고 네. 그래서 자주와 평화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이룩하겠다. 남쪽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 네,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남쪽과 지지 성원하고 이런 것은 다 이제 빠지고 네. 직접적으로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입장에서 진짜 이 대단한 거죠. 핵무력을 완성한 조건 하에서 미국하고 일단은 먼저 미국을 국방력의 힘으로 제압을 해서 그래서 평화적 환경을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고 그 조건 하에서 조국 통일을 이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분분한 설들이 많은데요. 네. 이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네. 강력한 군사력들을 시위하고 네. 또 보여줘서 네. 어쨌든 미국과 힘의 대결을 통해서 제압을 하겠다 이런 게 어쨌든 규약이 딱 명문화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당규약이라는 개념이 우리 남쪽의 각 정당들의 규약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죠. 여기는 헌법보다 더 위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당분이니까 군대도 당원들의 당분이고, 임무죠, 임무. 예, 임무이고 네. 그리고 집권당이 사회주의 집권당은 또 일반 자본주의 각 집권당하고도 다르게 돼서 어쨌든 그 의미가 군대도 당분이라고 하듯이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규약 개정을 그냥 간단한 일반적인 대중정당
규약 개정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 바로 저기 이러한- 그 심각한 얘기하는데 네. 제가 죄송한데 네. 두 분이 그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귀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참 예. 나이 들어서 귀엽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침의 기초에서 대남 문제 또 대미 문제 네.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이거를 대목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규약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그 조국 통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에 조국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렇죠. 굉장히 이게 공세적으로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쟁을 막아야 되고 응. 일어나면 이제 이게 어떡하나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 전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평화의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일단 제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담보를 하면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나 어떤 그 자신감 예, 이런 걸 이제 맞습니다. 반영해서 규약 개정의 조국 통일 부분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아주 잘 보셨어요. 역시 뭐 네. 김 부장님이 닿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핵심은 네. 이번 당대회가 기존의 당대회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네, 네, 얘기입니다. 네. 확실하게 이번에 8차 당대회는 네. 여하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처음 네, 갖는 네. 당대회죠. 그래서 네.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실질적인 자기 지위와 역할을 공식화했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기존의 당대회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만 띄워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군력에 의한 정면 돌파전의 의미를 네. 이렇게 군력에 의한 평화 실현.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무력을 강화한 걸 상세하게 소개해왔고 또 군력에 의한 제압과 굴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영원한 평화, 평화협정이나 뭐 평화체제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영원한 평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력한 이 의지를 밝힌 것은 한마디로 이 군력에 의한 정면 돌파전이란 이런 의미로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협정 비핵화 표현이 없고 따라서 이것은 결국은 기존의 남북과 또 북미 간 합의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자기 지휘와 역할, 변화된 국가적 지휘와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러한 일종의 규약 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대남 정책, 남북 관계와 관련된 또 네. 조국 통일과 관련된 네. 중요한 이번 8차 당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규약 개정에 반영된 그렇죠. 부분 이제 한번 예, 살펴봤는데요. 예. 뭐 또 있습니까,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당대의 성격을 갈아보게 되면 네. 그건 이제 당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대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깐 보여주시죠. 네. 총화보고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이 완성이 가장 의의 있는 민족사적 공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핵무력 건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이 가장 의의 있는 민족사적 공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실질적인 그 입장들을 정확하게 선언을 한 것이 이번 당대의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핵무력 완성 국가로서의 변화된 지위에 맞는 전략과 노선을 밝힌 대회. 그런 차원에서 변화된 지위에 부응하는 당 규약 개정, 또 사업체계 정비, 사회주의 건설 방침, 군력에 의거한 미국의 제압과 굴복, 또 영원한 평화와 통일 실현 노선과 방침을 대외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아주 그 거대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북에서는 이거를 시기 구분을 하죠. 기존의 김정은 위원장 또 기존의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10년이 혁명의 계승기여 있다면 이번에 혁명의 계승기를 끝내고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완전히 또 8차 당대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선 이북의 북의 전략과 노선을 핵무력 완성국으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그 저기 시기 설정에서 예. 그 혁명의 고조기, 격변기, 발전기 하여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당대의 성격 속에서 그렇죠.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남북 관계 정책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이제 남쪽에 대해서 대남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 잠깐 보여주시죠. 있을 때 이게 이제 상황 인식은 남북 관계 개선에서의 상황 인식은
우리 민족은 북남 관계의 심각한 교착 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 위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이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심각하죠. 지금.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남북 관계가 돌아갔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대단히 그 상황 인식에서 중요한 표현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국에 처한 현상 북남 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 대책을 내오기는커녕 방역 협력, 인도주의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 제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폐기하고 북남 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라. 이게 두 번째고, 북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문재인 정부한테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호 국장님? 결국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를 그렇죠. 풀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보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자꾸 예. 이제 뭐 방역 예. 얘기했었고. 그렇죠. 거기는 이미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개별 관광 같은 거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개별 관광 가가지고 그게 그래서 남북 관계가 제대로 풀리겠냐고요. 그리고 그럼 뭐 이쪽에 유엔사가 허락 안 해주면 또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미국이 허락받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가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북남선을 무겁게 대하고 이런 입장에 서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원칙적인 그렇죠. 문제 제기했다 예,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얘기가 이번에 여기 나온 게 그겁니다. 이거 아까 조금 전 다시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첨단 군사 장비를 반입을 중단하고 미국과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측 당국이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 형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 버릴 것. 이게 뭡니까? 삐라라 살포라든지 또 북에 대한 뭐 온갖 그런 중상 모략을 한다는 거라든지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가 살펴낸다든지 뭐 누가 죽었다는 어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뭐 국가보안법 예,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또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고요. 이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 그래서 북남 관계가 회복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고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일방적 선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쪽 당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칙에 기초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첨단 군사장비 반입,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통일적 행태를 중단하고 뭐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려는 이런 노력들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5년 동안 300조를 지금 군사장비 반입에 군사 개발 쪽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연간 어느 50조. 정도 문제라는 거예요? 연간 52조씩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52조씩 그 군사비에 쓰고 그 중에 30%를 미국 장비 도입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무기를 뭐 15조, 20조씩 들여온다는 거죠 매년. 미국 퍼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퍼주기죠. 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실 그거는 이제 기술적 종속이고요. 군사 무기들을 미국 거를 사오게 되면 미국한테 그 부품이나 사용 방법이나 또 운영 과정에 대한 각종 노하우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미국 말 안 듣고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미국한테 기술적인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아무리 봐도 그 작전권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원래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 군사 합의에 기초해서 다시 돌아와라. 북남 사람들 무겁게 대해라. 이래야지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안 문제가 되면 어떻게 지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저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지금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그거 뭐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김여정 부장이 그 네. 4대 군사행동을 한 네. 것을 그 예.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유보시켰잖아요. 그렇죠. 보류시켰죠. 근데 그게 예.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대남 군사행동을 그 당시엔 대적 군사행동이라고까지 표현했었죠. 작년 6월에는. 네. 6월 23일 날 그걸 보류를 시켰는데 네. 그게 이제 다시 보류가 해제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뭐냐 남쪽 정부가 북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 네.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합동 원사연습, 네. 한미 연합훈련이죠. 네. 어쨌든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네. 가장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아닐까. 일차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신년사하고 예. 신년사에 그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을 예. 하셨단 말이에요. 예.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모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남북 군사 합의서에 남북 군사 무슨 위원회가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거기서 한미 연합훈련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하는 그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문재인 정부에 과연 이게 이제 그 북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뭐 이렇게 거의 아까 최후 통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 근데 그래도 기회는 있다는 거잖아요. 최후 아 통첩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그럼요. 이걸 하면 되죠. 이걸 네. 하면은 3년 전 봄날 같이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가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고 네. 우리 국민이라면 또 우리 민족이라면 네. 당연히 남북 관계가 화해를 해서 서로 평화롭게 오가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바라는 바이죠. 근데 네. 어쨌든 근데 그게- 이번에 뭐 신년사나 기자회견 이렇게 한 내용을 보면 뭐 방역 문제니 그렇죠. 뭐 그 상생과 방역 동아시아 협력 체계 네. 그러니까 그 비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하지 말고 하지 근본적인 말자 문제 하자 그랬는데. 하는데 비본질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깝깝한 얘기죠. 네. 그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바보들도 아닌데 네. 하지 나는 싫다고 하는데 네. 자꾸만 하라고 우기는 거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참 깝깝한 얘기입니다. 깝깝한 얘기고 그 본질적인 문제는 군사 문제와 정치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군사 문제, 정치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미국하고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네.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네. 그걸 못 해내요. 그걸 못 해내니까 이제 어떻게든 북을 거꾸로 만나서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지만 적대하는 건 아니야. 뭐 이해를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려되는 게요. 네. 그 이제 뭐 근원적인 문제를 못 하고 이제 뭐 비본질적 문제를 한다거나 또는 뭐 남북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네. 뭐 9월 평양 공동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걸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하는데 뭐 그것도 조금 미적미적한다거나 네. 하는 건 다 좋아요. 네. 근데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런 적대행위를 이제 묵인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적대적 요소들이 자꾸 이렇게 강화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진행되는 게 있다 하는 네. 그 대목을 좀 지적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뭐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어쨌든 삐라살포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거요. 네. 근데 그거야 어쨌든 뭐 그 첨단 무기 반입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한미 연합 네. 훈련을 거의 이제 이번에 그 방어 훈련이고 거의 연례 행사다. 네, 네. 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부터 이거 했던 얘기예요. 미국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네. 방어훈련이라는 얘기는 뭐 세상에 군사훈련하면서 방어만 하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 그게 좀 답답합니다. 네. 이게 정부의 이 태도가 굉장히 네. 답답한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잠깐 좀 네. 말씀해 주실 건데 그럼 우리 민이라도 나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당연히 뭐. 어떤 과제들로 이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쪽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네. 이러면 이제 민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네, 하지 네. 말자라는 네. 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못 하게끔 또 하지 말게끔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이 나서야 될 문제고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반통일적인 것의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이번에 7조부터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네. 국회에서 일부가 그것이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괜히 겁나고 쪼려서 뭐 말도 못해요.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다는 우상호 의원이나 네. 뭐 그 박영선 의원이나 또는 과거의 386들이 과연 지들도 젊었을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반통일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또 법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갑갑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성의라도 표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에서는 좀 성의라도 표시하면 그 한 것만큼 우리도 같이 대화하고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좀 그런 성의를 표시해야지 자꾸만 이쪽에서는 그런 거 안 하고 그 비본질적인 얘기만 계속 회사화하면 그게 이제 열받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근데 지금 이렇게 그 한미 관계에서 놓여 있는 그 현안들만 해도 꽤 많은데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뭐 60조를 요구했다던가, 네. 그 아직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잖아요. 네. 뭐 이제 바이든 시기에 뭐 퉁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어쨌든 그 세균 전 무기 예. 뭐 이 문제도 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전자권을 둘러싼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엔사 해갖고 이제 그 지난번 그 이재강 그 경기부시장도 이제 그 군사분 개성 그쪽을 그렇죠. 이제 유엔사가 이제 통제를 하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대목도 예,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안들이 있는데 예. 뭐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피보트 아시아 2 해가지고 이제 또 그 일본은 스가하고 잘 지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 민중도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대충 이제 북의 조선노동당 8차당의 입장도 알았고 그렇지.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대충 안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디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풀어? 결국은 이게 지금은 두 가지죠. 뭐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말인데 네. 또 본인들이 어쨌든 판문점 선언을 합의를 해서 네. 남북 간의 화해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 네.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네.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네. 그게 뭐 어떻게 정부로서 신뢰성이 있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하게끔 네. 우리가 촉구하고 네. 요구하고 또 네. 싸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임기 말인데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네. 그래야지 정말 퇴임 후에 그래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서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왜 역사에 남았습니까? 네? 그 6.15 공동선언 해가지고 그래도 그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었으니까 그것이 온 국민의 머릿속에 남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막판에 네. 딴 건 못해도 돼.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하면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길이 남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북 관계는 이 정도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대미 관계,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 팔자당에서 입장이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 대목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최후 통첩이라고 한 거는 아까 내가 잠깐 얘기 안 했네요. 이 최후 통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북에서 얘기했냐면 남측이 이중적이고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 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냐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는 부득불 남측을 달리 상대해 줄 수밖에 없게 될 것. 이렇게 표현했다고. 유난 이걸 전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대적으로 나오고 이중적으로 나오고 하면 이거 아까 한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이제 달리 할 수밖에 없다. 달리 상대해 줄 수밖에 없다. 말로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말로 안 한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이고요.